소셜미디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자신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을 지어주었습니다. 트위터, X, 틱톡,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 모든 곳에서 그녀들은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면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수년간 쌓인 감정적 부채, 이모셔널 데트,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그 빚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길 바라는 엄청난 특권 의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들이 실수로 드러내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과 이것이 현대 연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스스로를 고발하는 문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여성들은 20년 전이라면 평판을 완전히 파괴했을 법한 일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과거 파트너 수, 바디 카운트, 바람피운 이야기, 상대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전술, 노골적인 물질 만능주의 전략들. 그녀들은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게시합니다. 그녀들은 이것이 솔직함이고 임파워먼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남자들이 왜 도망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아주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어제 본 틱톡 영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32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내 새 남자친구가 전 남편이 남긴 내 트라우마를 치유해 줘야 한다 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른 남자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는 것이 현 남자친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창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여왕님, 킨. 그가 당신의 트라우마를 감당 못하면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것은 집단적 망상입니다. 2. 감정적 부채의 축적.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부채입니다. 그리고 현대 여성들은 이 빚더미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관계, 수많은 원나잇 스탠드, 썸, 상황극, 시츄에이션시프. 잘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경험이 거대한 감정적 짐, 배기지, 되어 쌓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짐을 안고 새로운 관계, 즉 당신에게로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당신이 이 빚을 대신 갚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 빚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인 성공한 남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친은 학대했고 그 전 남친은 바람을 피웠고 그 전 남친은 해피형이었다는 식이었죠. 갑자기 이 남자는 자신이 그 쓰레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고 기본적으로 그녀를 거쳐 간 모든 남자의 제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연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성적 역사, 섹슈얼 히스토리 전체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들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 채널은 남자들에게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분들만 함께해 주십시오. 3. 검증된 호구를 찾는 게임. 캐주얼 섹스의 유행은 감정적으로 파산한 세대의 여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들은 20대를 자신에게 전혀 관심 없는 나쁜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며 보냈습니다. 성적 관심을 사랑으로, 오르가즘을 친밀감으로, 문자 메시지를 정서적 연결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30대가 되었고 쓴맛을 봤으며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지하게 헌신하려는 좋은 남자인 당신입니다. 정말 뒤틀린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들도 자신이 망가졌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애착 능력이 파괴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치유하고 개선하는 대신 그들은 프레임을 이렇게 바꿉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해. 아니요. 아무도 당신의 독성, 탁시서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당신의 책임이지 다음 남자친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4. 거품 낀 보상 심리와 이중잣대. 이 여성들의 보상 심리는 하늘을 찌릅니다. 10년 넘게 헌신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전성기를 바친 후 이제 와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완벽한 남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문란한 과거를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의 아이를 키워주며 그 기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망상의 크기는 실로 놀랍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들만의 에코체인버는 그녀들의 감정적 부채를 경험과 성장이라고 포장해 줍니다. 쓴뿌리는 경계 설정이 되고 신뢰 결핍은 신중함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언어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손상이 아니라 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란한 관계는 흉터를 남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몸을 내어줄 때마다 영혼의 일부가 깎여 나갑니다. 정착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속이 텅 비어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탱크가 바닥난 상태에서 가짜 감정으로 진짜를 만들려고 하는 꼴입니다. 성시장, 섹슈얼 마켓플레이스은 여성들에게 몸을 화폐처럼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20대 때는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았죠. 하지만 그녀들은 그 돈을 떠날 남자들에게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35세가 되었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는데 그녀들은 자신의 성적 신용 점수가 여전히 850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5. 당신은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성은 15년 동안 해전목마, 캐러셀을 타며 막대한 감정적 빚을 쌓습니다. 그러다 좋은 남자를 만나 그가 자신의 모든 빚을 리파이낸싱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공짜로 나눠주었던 것을 당신에게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사라고 요구합니다. 온리팬즈 급의 행동을 하면서 투자은행가급의 헌신을 원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지만 그녀들은 너무 오만해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녀들의 조작 전술은 기가 막힙니다. 초반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으며 당신이 감정의 청소부가 될지 테스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 당신이 해결하는지 봅니다. 경계를 넘나들며 당신이 프레임을 유지하는지 시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남자, 진짜 여자를 감당 못하는 남자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자는 드레스를 입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집합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자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감정적 빚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진짜 여자는 남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6. 학대의 동학, 과거의 유령과 싸우지 마라. 이런 관계에서 학대 메커니즘은 미쳐 돌아갑니다. 그녀들은 전 남친이 한 짓 때문에 현재의 남친을 처벌합니다. 당신이 답장을 바로 안 하면 전 남친이 무시했기 때문에 발작합니다. 당신이 친구와 나가면 전 남친이 바람폈기 때문에 발작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전 남친이 통제광이었기 때문에 발작합니다. 남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녀의 과거 속 유령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당신은 불안정한 남자, 피해자 비난자가 됩니다. 그녀들은 당신이 과거를 무시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그 과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합니다.
이것은 대프 없는 과세와 같은 감정적 착취입니다. 실, 남자들을 위한 조언, 감정적 부채를 거부하라.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냉혹합니다. 감정적 부채가 있는 라자와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들지 않은 손상에 대해 지불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재활센터가 되지 마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관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미쳤지만 재밌어. 내 최악을 감당 못하면 내 트라우마를 다뤄줄 남자가 필요해. 이것들은 귀여운 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하자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적힌 경고 라벨입니다. 그 경고를 믿으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떠나십시오. 치유의 여정, 힐링 전이 이라는 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에 명언을 올리면서 독성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에 대해 떠드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녀들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상에 대해 더 유창하게 변명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8. 결론. 게임은 끝났다. 남성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레드필. 지식은 남자들에게 감정적 부채를 식별하고 알파 2도, 엘퍼 2도를 거르고 함정을 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디 카운트와 감정적 손상의 상관관계를 아는 남자가 늘어날수록 남의 실수를 대신 갚아주려는 남자는 줄어듭니다. 청소부 팀은 이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잣대는 락갑습니다. 남자의 과거는 중요하고 여자의 과거는 그저 과거입니까? 남자는 가치를 가져와야 하고 여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까? 그들은 전통적인 혜택과 현대적인 자유를 모두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 불공정한 거래를 거부하면 놀랍니다. 스마트한 여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옵션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멍청한 여자들은 기준을 더 높이고 더 악을 씁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엔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혼자 늙어가며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좋은 남자들은 감정적 빚을 쌓지 않은 현명한 여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남자분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감정적 빚을 거부하십시오. 손상된 상품을 멀리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짐꾼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기준을 뒤집으십시오. 여자가 요구사항 리스트를 들이밀 때 당신은 결격 사유 리스트를 드십시오. 높은 바디 카운트? 탈락. 전 남친 얘기만 한다. 탈락. 고쳐주길 바란다. 탈락. SNS 관종이다. 탈락. 감정적 빚이 있다. 즉시 탈락. 무자비해지십시오. 약할이 반대였다면 그녀들은 당신에게 훨씬 더 가혹했을 겁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적 빚을 갚아주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품질을 기다리거나 차라리 고독을 즐기십시오. 둘 다 남의 실수를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길 바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남의 실수를 뒤치다꺼리하는 감정의 청소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수로 드러낸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이 미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